2020년 카카오 신입 공채 경쟁률이 200대 1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높긴 한데 비전공자라고 저는 이 경쟁률을 뚫는 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말한 대로 사이드 프로젝트 한두 개만 제대로 하고 코딩 테스트 준비, CS 공부, 면접 준비 이렇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집중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200대 1이라는 수치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허수도 당연히 많겠지만 괴물도 당연히 많을 거고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100% 붙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괜찮지만 남들은 잘 모르는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 쌓고 이직하세요. 경험도 폭넓게 할 수 있으면서 난이도도 훨씬 더 쉽습니다. 연봉 올리기에도 더 좋고요. 그렇다고 대기업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여유가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어떤 회사가 더 괜찮은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겠죠. 최소한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개발 문화입니다. 1번 돈은 내가 받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버는 돈을 말해요. 결국 회사가 돈이 있어야지 나에게 문제가 없이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시 회사의 돈을 벌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회사의 매출 아니면 투자. 회사의 매출은 회사가 당장 버는 돈을 말해요. 근데 매출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 괜찮은지 보통 분들이면 감이 없을 거예요. 사업적인 영역이긴 한데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 1.5억 정도의 매출이 나면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건 좀 다분히 회사 측면이긴 한데 회사가 직원에게도 월급을 주고 이익이 나려면은 제조업 분야는 원가가 있으니까 통상 직원 한 명당 직원에게 주는 연봉 최소 5배에서 6배 정도는 회사가 벌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IT 회사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전부잖아요. 그보다 적은 3배에서 4배를 잡으면 되고요. 쿠팡이나 무신사 같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커머스 회사, 물건, 원가가 있는 걸 파는 회사다 보니까 더 잡아야 되고요. 대략 한 명당 연봉을 4천에서 5천 정도 잡고 3배에서 4배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인원수당 1.5억 정도 나옵니다. 이건 되게 러프한 거예요, 사실. 근데 자사 서비스를 운영한 IT 회사는 보통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익률로 10% 넘어가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익까지 보면 어려우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1.5억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래티어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직원 수가 200명대인데 매출액이 400억대가 나와요. 이러면 상당히 돈을 잘 버는 겁니다. 괜히 캐치해서 재무평가가 높은 게 아니죠. 여기도 보면은 다 상위에다가 되게 좋고요. 홀론디라는 회사입니다. 심쿵이라는 데이팅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 보시면 인원수가 20명대인데 매출이 75억이에요. 미친 회사입니다. 심지어 투자도 안 받고 운영한다는데 IT 회사가 이렇게 매출을 잘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투자도 안 받으면서. 이렇게 매출이 안정적이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대표님이 많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돈이 많으니 야근을 할 필요도 없고요. 불안하지도 않죠. 복지가 완벽하진 않아도 있을 건 다 있을 겁니다. 매출은 당장 회사가 버는 돈이죠. 하지만 IT 스타트업은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미래를 담보로 해가지고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죠. 앞서서 제가 서비스 회사 하면은 인원수당 1.5억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IT 서비스는 그 특성상 사용자 수가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수익 모델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왜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거든요. 돈을. 예외적으로 돈을 쓰는 분야가 있는데요. 주로 데이팅, 게임 이런 게 아니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씁니다. 우리가 네이버랑 카카오, 당근마켓 잘 쓰잖아요. 근데 한 푼이라도 뭐 돈 준 적 있나요? 없죠. 대신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그 맨파워를 이용해가지고 뭐 제휴나 광고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보통 벌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조건은 사실 다 아는 정도의 서비스 회사가 아니면은 그렇게 매출을 딱 내기가 어려워요. 앞서 말한 플래티어란 회사도 자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쇼핑몰 솔루션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을 투자 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비록 매출이 적더라도 투자를 받았으면은 우리보다 더 눈이 좋은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집행한 결과일 테니까요. 투자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플래닛, 잡코리아, 로켓펀치, 원티드 이런 곳에다가 본인의 기술 스택을 검색해가지고 회사들을 리서치해보세요. 그렇게 나온 회사들에서 재무 정보를 파악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출 조건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더VC 들어가서 투자 금액을 봐보세요. 이렇게 그 회사에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은 1차 조건은 통과한 겁니다. 안 좋은 회사 부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만 신경 쓰거나 비즈니스만 신경 쓰거나. 개발자가 CEO가 되면 보통 이렇게 개발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만 잘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를 더 잘하는 게 낫긴 해요. 그래야지 돈을 벌고 우리 월급이 안 밀릴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는 신경을 쓰는데 개발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회사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개발자고 개발자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개발 문화라고 하면은 팀이 개발하는 방식, 모니터나 의자의 장비, 기술 블로그 운영 여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다 있으면 좋죠. 근데 저는 최소한 시니어 개발자 한 명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 시니어가 뭐 CTO나 팀장 아니면 팀 내 사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내가 개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사수가 없이 혼자 개발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테베바리에서 테크리더로 계셨던 정원이라는 분이 그런데요. 이분은 결과적으로 잘 해가지고 되게 승승장구하셨지만은 확률적으로 쉽지 않아요. 저는 계속 확률을 강조할 텐데 진짜 대박이 날 초기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초기 개발자예요. 되게 인생이 피겠죠? 오히려 그런 회사들은 이발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되게 강점인 회사인 거죠. 이런 회사에 들어가도 당연히 배울 건 있겠지만은 내가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생각을 하고 실패하지 않을 회사에 가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개발 문화가 있고 내가 개발적으로 배울 게 있는 회사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로켓펀치, 링크드인 이런 걸로 내가 원하는 회사의 개발자들을 조사하시고요. 만약 면접을 보시면은 이런 개발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뭐 어떠한 장비를 쓰고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하고 내가 배울 만한 사수는 있는지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1년에서 2년 내가 개발적으로 배울 걸 최대한 빨아먹으면서 계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직을 하시든 더 계시든 하면 됩니다.
전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SI 외주에서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SI 회사는 이 구조적으로 이 두 가지 면에서 취약해요. SI 회사는 이 프로젝트마다 돈을 받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끊기면은 돈이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매출이 불안정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야지만 나머지 잔금을 받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일이 없다고 월급이 끊기진 않겠지만은 프로젝트 수입만으로 돈을 번다면 재무적인 면에서 불안한 게 사실이죠. 개발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SI 회사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것도 회사 종류와 프로젝트 따라 다르겠지만은 규모가 있게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개발자로서 배우는 리팩토링, 확장성 있는 설계,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것들은 결국 더 많은 고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SI 회사에선 필요가 없어요. 당장 고객도 없고 그냥 결과물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성숙한 개발 문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테크 스택도 좀 최신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SI 회사면은 저는 되게 괜찮다고 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시작, 대기업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개발자에게는 평생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다 본인의 개발 실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첫 회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공채를 노리기보다는 정말로 괜찮은 회사를 가서 이직을 하는 게 훨씬 100배는 쉽습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최소한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1번 돈, 2번 개발 문화. 돈은 두 가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매출과 투자 여부. 매출은 당장 회사가 버는 돈, 투자는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 가치.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충족이 되어야지 내 월급이 밀리지 않습니다. 2번 개발 문화. 개발 문화, 장비, 기술, 블로그 다 있으면 좋지만 최소한 내가 배울 수 있는 시니어급 개발자가 한 명은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뭐 CTO든 팀 내 사수든 뭐가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초기 스타트업이면은 CTO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들어가도 배울 수 있는 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회사를 고를 때는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지켜서 좋은 회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도요. 감사합니다.